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2월 달입니다.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대단히 클 수 있겠고,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도 맞고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부득이한 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등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부침이 따르는 시기이기도 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생각도 많고 또 갈등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관제구슬이 따르기도 쉽겠고 삶의 기복도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? 야망과 포부가 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도 하겠고, 남들을 교화하거나 지도하는 교도관이나 경찰, 검찰, 법관 등의 직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세 61세 되시는 분들,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제에 속하네요. 이 제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안정된 축제의 시기이기도 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매사 좋은 결과가 따르는 시기지만은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, 또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제왕제에서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금 겸손하고 처신관리 잘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제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3세, 13세 되시는 분들,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매사 욕망과 의욕도 조금 부족하기 쉽고 적극성이 기대되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어떨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좀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상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따르기 쉽고,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의식주에 곤란을 받는 상황도 생기기 쉬우니까 자금 관리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겠고, 특히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의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5세, 85세 되시는 분들,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약간씩 늘기 시작하는
좋은 시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7세, 97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중이 오고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오히려 생활의 그 전환점이나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기운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지만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기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그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9세, 109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호랑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성관계에 관심도 큰 시기이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고, 또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문서운에 기복이 좀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4일날 연살의 방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기분도 들겠고,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기고, 또 이승간에 교제도 하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6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육형이고요.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형살로 인해 가지고 망신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도 따르기 쉽겠고, 또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받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은 부인과나 비뇨기계통 질병에 노출되거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7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도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, 취직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
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21일도 같은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또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수도 주의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,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그 불화와 갈등으로 각방을 사용하거나 이별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원진이고요. 22일도 같은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육해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집안에서도 그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겠고, 뜻하지 않는 손재수가 생기거나 잔병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도 보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대립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2일 날입니다. 급살의 육합이고요. 24일도 같은 급살의 육합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승의 도움이 좀 큰 그런 하루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급살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도 꾸릴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그 2022년 12월 달이죠.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.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